여성의 진술만으로 상대방 남자가 처벌되고 있어요? 어떻게 구독자분한테 질문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아니면 아니, 저한테 질문한 건가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선 변호사입니다. 네, 송 변호사님. 네. 오늘은 이제 어떤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경찰서나 검찰청 이제 수사기관에 가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상을 올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영상을 계속해서 찍고 올리려고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또 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또 재미도 없고 네가 재밌는 사람도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 조민근 변호사님께서 재밌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럼 내가 오늘은 어떤 걸 재밌는 재밌는 주제 어떤 걸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볼까요? 이게 범죄에서 가장 재밌는 주제 나오면 성이 재밌죠. 아 그런데 지금 그거 되게 위험해. 성범죄를 재밌다 표현하면 늑대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주제 자체가 무슨 이제 걸? 타인의 관심을 끈다 이런 취지지. 그게 재밌다 이런 거보다.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알아보는 주제 중 하나가 성범죄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잖아. 그렇죠. 재밌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성범죄가 그 숫자가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서. 어떤 숫자? 절대적인 숫자가 많죠. 성범죄는 뭐 추행이나 성희롱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범죄의 그렇죠. 그 발생 빈도가 높다. 그렇죠. 빈도가 높죠. 높죠. 대부분의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은밀한 장소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 한 뭐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가지고 성범죄의 대상은 보통 여성이니까 여성으로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이 이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진술을 하면 상대방 남성은 형사처벌할 수 있다 라는 게 일반적인 성인지 감수성인데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성의 진술만으로 상대방 남자가 처벌되고 있어요? 어떻게 구독자분한테 질문한 그러니까. 건가요? 아니면 아니, 저한테 질문한 건가요? 일본은 형사소송을 정말 수없이 처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처벌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사실 저는 느끼고 있는 게 범죄 당사자인 여성이 본인들의 진술만으로 남성을 처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단은 남성에게 너 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해배상 금액 내놔 혹은 너 고소할 거야 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죠. 피해 여성 아니 우리 조민근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형사사건, 성범죄가 아닌 형사사건 또 어마어마하게 처리하고 계신데 실제로도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남자가 처벌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구나.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생각이 예전 다른 같은 줄 알았어. 경우에는 자기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꺼려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사실 정말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그거는 정말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게 상당히 의심되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이제 이런 트렌드를 알다 보니까 전략을 짜가지고 증거가 없는데 상대방 남성에게 일단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로 너 왜 날 건드렸어? 이런 식으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보통 많은 남성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하죠? 사실 거의 100이면 100이 여기서 정말 자기가 합의하에 했던 거라면 야 너 지금 무슨 소리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 라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자가 너무 무섭게 그렇게 달려오거든. 그러면 남자들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과했나 봐 이런 식으로 일단 코너에 몰리게 돼요. 실제로 정말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를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남자의 진술에 의하면 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성관계를 응했대요. 갑자기 고소가 된 거야. 여자가 협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소가 된 거야. 우리가 이제 경찰서에 갔죠. 그 상황에서 우린 절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사관은 믿지 않아. 왜냐하면 여자가 분명히 당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날 성관계가 있었던 것도 맞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우리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가능한 모든 CCTV를 따줘라 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CCTV를 물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화면이 나왔어요. 이 여자도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CCTV가 있었다는 거는 인지를 못했나 봐. 굉장히 여자가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키스를 하거나 이런 거를 하는 그 외부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수사관이 여자에게 보여주니까 여자가 너무 놀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고 고소를 취하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 CCTV가 그렇죠. 없었다면 네. 혹은 CCTV가 그렇죠. 있었더라도 그렇게 여성의 적극적인 행동이 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나 그때 술 취해서 완전 정신이 그러니까. 없었다라고 진술을 보탠다면 남성은 또 처벌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진술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냐? 실제로 이 사안도 그랬죠. 그 여자가 나와서 그 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수사관은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니까 이미 그 기소 의견으로 의견서를 다 쓰고 있었어요. 물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 당시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 직후, 범죄 직전 이런 정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피해 여성의 진술에 플러스 뭐 CCTV 영상이 보태진다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진술, 뭐 사실 확인서 같은 게 보태진다고 하면은 더더군다나 남성은 그 처벌을 받는 이제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됐죠, 그죠? 그 성범죄 관련한 상대 남성을 처벌하는 거 이거 바람직한가? 우리 조민구 변호사님은 이거 문제가 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저는 생각이 다르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너 안 한번 잘랐잖아. 빡세게 한번 우리 좋아. 논의를 해보자고. 이 정도 오늘 영상 이 정도 하고 그래요. 네.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